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그 메일로 질문 주신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일로 질문 주신 내용은 이겁니다. 이 매터리얼에 보시면은 이 디퓨즈 채널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디퓨즈 채널이라는 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디퓨즈 자체가 확산광입니다. 확산광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도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우리가 물체 색을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물체가 빛을 이렇게 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 빛의 그 가시광선 있죠, 색깔들, 그 중에 나머지 색은 다 흡수하고 어떤 특정 색깔만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사되는 색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때 반사되는 컬러를 정의하는 게 컬러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강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 그런 거 있죠? 어떤 물체가 같은 색을 갖고 있더라도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고 더 이렇게 좀 조금 더 어둡게 보이는 이런 것들은 그 확산광의 강도죠. 그래서 이 컬러, 얘가 표현되는 그 반사되는 빛의 강도를 컨트롤하는 게 디퓨즈 채널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좀 하나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라이트를 하나 만들고요. 뭐 한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라이트를 이쪽에서 볼까요? 자, 그리고 얘를 적용을 시키고요. 뭐 여기다 뭐 컬러의 색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따져 볼게요. 실제 이 물체가 이 빛을 받았을 때 무슨 색을 반사할 거냐. 그죠? 그거에 따라서 이 물체 색이 결정되는 거죠. 그 반사되는 색깔. 예, 그걸 정의하는 게 컬러 채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붉은색만 반사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흡수로 하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 컬러는 색을 정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디퓨즈라는 거, 이쪽에서는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뭘 먼저 확인을 시켜 드릴 거냐면요. 이 우리가 보이는 화면상에서 디퓨즈 영역이 어디고 스페큘러 영역이 어딘지를 좀 먼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구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제가 일부러 여기 스페큘러를 조금만 더 강하게 할게요. 스페큘러를.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 있죠. 핫스팟. 이게 스페큘러 영역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조절은 할 수 있죠. 뭐 범위나 이런 걸. 자, 근데 얘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렌더링이 돼야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라이트에, 물론 이거는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라이트에 지금 하는 거를 뭐 실제 작업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보세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include에서 이 라이트가 영향 줄 오브젝트가 뭐냐? 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렌더링 됐던 결과랑 똑같죠. 자, 그런데 이 라이트마다 영향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게 디퓨즈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고, 그 다음에 섀도우인데, 지금은 이제 디퓨즈를 한번 꺼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디퓨즈 영역이 표현이 안 되죠. 이 라이트에서는. 자, 스페큘러 부분을 꺼볼게요. 스페큘러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보셨을 때, 아, 스페큘러 영역이 도대체 어디고, 디퓨즈 영역이 어디구나. 예, 이걸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디퓨즈라는 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빛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라이트가 또 하나 이쪽에 있다면 이 디퓨즈 영역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빛을 받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예, 그래서 뭐 이 두 개 전부 다 꺼보면 디퓨즈가 꺼지고, 스페큘러는 당연히 두 개가 되겠죠. 라이트가 두 개니까. 스페큘러 끄면 이렇게 스페큘러 꺼지고. 그래서 어쨌든 디퓨즈라는 게 뭔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디퓨즈의 영역이 어떤 건지. 자, 그럼 이제 얘 일단 스페큘러는 없애 놓을게요. 그냥 여기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디퓨즈 영역이, 이 채널이 하는 역할이 뭔지 봅시다. 얘를 킨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디퓨즈라는 이 채널은 확산광, 얘의 강도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자, 그러면 디퓨즈 채널에 가서 강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명도 값을 가지고 컨트롤합니다. 명도 값.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컬러라는 쉐이더를 하나 넣고 기본적으로는 신색이에요. 100% 신색이니까 그냥 우리가 렌더링 처음에 걸었던 그 상태 그대로인데 이 값이 점점 약해지면 확산 광의 강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점점 어두워지겠죠. 확산광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얘를 클리어 할게요. 그렇다면 결국 얘의 강도를 낮추면 이 컬러의 강도를 낮춰도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는 얘를 낮추면 이거는 색이 이런 겁니다. 그냥 색이 채도가 연한 거고 얘가 어두워지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색이 이런 거예요. 색 자체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해는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게 GI나 이런 거, GI는 뭡니까? 그렇죠? 빛을 받고 빛이 바운스 되죠. 그때 이렇게 해서 강도를 낮추는 거랑 아까 봤듯이 디퓨즈 채널에서 제가 컬러를 이용해서 강도를 낮추는 거랑은 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GI 같은 거는 GI를 안 쓸 때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특별히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요. 자, 그럼 이제 디퓨즈 채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텍스처에 들어가서 제가 아까 봤듯이 컬러에 어떤 신색과 검정, 명도 값을 이용한다 그랬죠. 디퓨즈 채널에서 하는 거는 항상 명도 값을 이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뭐 체커보드 같은 걸 하나 줄게요. 자, 그러면 디퓨즈 영역에만 체커보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빨간색과 검정색 분다 이 색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 컬러를 바꾸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컬러를 제가 녹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저 검정색 부분이 녹색이 되는지 절대 안 됩니다. 녹색이.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디퓨즈 채널에서는 명도 값을 이용해서 이 컬러, 가시광선이 반사되는 이 컬러의 강도를 정의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디퓨즈에서 여기가 녹색이 됐다고 녹색이 표현되는 게 아니고요. 이 녹색이 갖고 있는 명도 값이 있겠죠. 이 녹색을 걷어내면 그렇죠. 명도 값. 검은과 신색의 그 차이. 그 값에 의해서 디퓨즈 광, 확산광의 강도가 정의되는 거지 절대 컬러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얘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를 뭐 파란색을 내가 준다고 해서 파란색이 표현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파란색이 갖고 있는 명도 값에 의해서 이 컬러 채널의 컬러가 그 강도가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퓨즈 채널에서는 웬만하면 그렇죠. 이 휴 값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얘를 그러면 노이즈로 한번 줘볼게요. 노이즈가 디퓨즈 영역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디퓨즈 영역에 어떤 텍스처를 줬으니까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설명드립니다. 아, 난 노이즈의 색을 녹색과 빨간색으로 주겠다. 표현되느냐? 표현 안 됩니다. 절대 표현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검정과 신색을 이용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아,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신색이니까 빨간색이 완전히 표현이 될 거고 난 그럼 이쪽 여기 지금 보이는 점들 얘네들은 아예 저 빨간색이 표현이 안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확산광의 강도를 0으로 하고 싶다. 뭐 이거 아예 까만색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쪽은 완전히 표현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디퓨즈 채널이 하는 역할은 디퓨즈 컬러, 이 컬러, 물론 여기가 지금 컬러 썼으니까 컬러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물론 여기다가도 뭘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디퓨즈 채널도 지우고 제가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난 이 부분에 체커보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컬러 채널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페이스에 뭐 체커보드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체커보드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3, 3으로 주고요. 뭐 색깔은 신색이 아니고 나는 뭐 파란색과 뭐 녹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컬러가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이 파란색 영역에, 요 파란색 영역, 이 영역의 확산광, 얘의 강도만 좀 약하게 만들고 싶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파란색 영역에만 검정색에 가까운 색으로 자꾸 들어가야 낮아진다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서? 디퓨즈 채널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컬러, 얘가 준 얘랑 똑같은 텍스처를 카피를 해서 디퓨즈 채널에다가 페이스트를 하고, 그죠? 들어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슈 값을 쓰면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명도가 얼마나 되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했던 게 뭡니까? 녹색 쪽은 원본 그대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녹색 부분은, 그렇죠, 신색이 되면 원본 그대로 표현하겠죠, 컬러를. 거기에 이제 이 파란색 쪽에 이 부분에 확산광의 강도만 내가 약하게 만들고 싶다면 얘를, 그쵸, 컬러 주지 마시고 이왕이면 이 명도값만 가지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얘를 까맣게 하면은 파란색은 표현이 안 되죠. 확산광이 0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씩 내가 저 파란색의 강도가 얼마나 될지 이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디퓨즈 채널과 컬러, 이 채널의 관계를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디퓨즈 채널에서 내가 언제 디퓨즈 채널을 써야 될지 이런 거를 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디퓨즈 채널을 이렇게 뭐 많이 쓰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또 써야 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들어온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